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성참 60번째 개성입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이 읽어보죠. 우습거나 중생들의 꿈틀거림이 제각기 한 가지씩 다른 소견에 집착하는구나. 가소 중생 준준이 각집 일반 이견이라. 그 다음에 이제 61번 개성을 볼까요? 다만 찌짐 냄비 옆에서 구운 떡 먹기를 바랄 뿐 근본으로 돌이켜 밀가루를 볼 줄은 모른다. 단욕 방오 구병하고 불의 방번 관면이로다. 여기 한문 병자가 빠졌네요. 떡병자. 그 다음에 62번 개성을 보죠. 밀가루가 옳고 그름의 근본이지만 사람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100가지로 달라진다. 면시 정사 지본이라 유인 조작 백변이라. 그 다음에 63번 개성.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만들어내나니 좋아하는 것만 치우쳐 탐할 것이 아니다. 소수 이미 종행이니 불가 편탐 애변이라. 64번 개성. 집착 없음이 곧 해탈이요 구함이 있으면 다시 구물에 걸린다. 무착 즉시 해탈이요 유구 우조 라견이라. 그 다음에 65번 개성. 자비로운 마음은 일체에 평등하고 진실하면 곧 깨달음이 스스로 나타나리라. 자심 일체에 평등하고 진즉 보리 자현이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학습이 결국은 자기를 통달하게 만들고 또 자기를 아주 뛰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학습이 없으면 안 되죠. 오늘 준비하는 거는 뇌과학하고 그리고 철학에서 말하는 것들 좀 준비해왔어요. 첫 번째 이제 60번 개성을 보면 우습거나 중생들의 꿈틀거림이 제각기 한 가지씩 다른 소견에 집착하는구나. 가소 중생 준준이 각집 일반 이견이라. 그 밑에 이제 무비세 설명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서산스님을 되게 질투해가지고 서산스님이 이제 그냥 중생들을 보니 너무 어리석고 하찮아서 그 시로 썼는데 그거를 정치인들이고 또 신들이고 서산스님을 미워하고 음해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서산스님이 이제 감옥생활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61번 개성은 다만 찌짐 냄비 옆에서 구운 떡 먹기를 바랄 뿐 근본은 돌이켜 밀가루 볼지 모른다는 거죠. 단욕 방호 구병하고 불의 반번 관면이로다. 결국은 찌짐 냄비에서 음식 남는 거를 보기만 하고 그 근본이 밀가루를 보지 못한다. 결국은 나타난 현상,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 진짜 실상이 무엇인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62번 개성은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밀가루가 옳고 그름의 근본이지만 사람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100가지로 달라진다. 우리 금으로 모든 물건을 만듭니다. 비녀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뭐 금부처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그 금으로 만든 물건들에 집착해서 이것이 옳으니 이것이 이쁘니 그러니 하지만 결국 그 근본은 금이라는 것. 결국 모든 음식을 만들어도 밀가루가 근본이라는 것.
결국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또 솜씨에 따라 여러 가지 요리로 만들어지만 근본은 이 재료인 밀가루다.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에만 집착하고 근본을 모른다. 그런 내용이겠죠. 63번 개성은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만들어내나니 좋아하는 것만 치우쳐 탐할 것이 아니다. 소소임의 종행이니 불가 편탐 애연이라.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이것저것 만들어요. 근데 자기만 좋아하는 것만 만들면 안 되죠. 상대가 좋아하는 것만. 결국은 이런 음식에 밀가루, 또 여러 가지 밀가루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에 비유를 했지만 결국 인간의 마음의 근본을 불성, 자성, 우주의 근본,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기에 걸려서 자기의 어떤 그런 망견에, 자기 입장에 좋고 나쁜 것, 가치관, 자기의 편견에 걸려서 자기만 옳다 하고 남을 그르다 하는 그런 것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공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 64번 개성은 집착 없는 것이고 세탈이요 고함에 있으면 다시 금에 걸린다. 이런 말은 여러 어록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이에요. 집착이지 욕심하고는 다릅니다. 욕심이 과해지면 탐욕이 되고 탐욕이 과해지면 탐착이 되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집을 좋은 말하면 주관인데 주관은 객관도 표현하는 것이 주관이에요. 근데 이 주관이 고집이 되어버리면 자기 것만 고소하고 자기 것만 옳다 하고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착이 없으면 해탈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하지 않으면, 내 것을 바라지 않고 내 것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해탈이죠. 근데 거기서 자기 것이 옳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금강에 보면 법, 비법 다 공이라는 거죠. 법도 비법도,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다 법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의가 비정의가 될 수 있거든요. 정의에 대해서 부르짖으면 그런 전쟁이 오고 싸움이 옵니다. 정의가 때로는 정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때그때 따라서 옳고 그른 거. 예를 들면은 수준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옳게 보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65번 개성은 역시 답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은 일체에 평등하고 진실함을 곧 깨달음이 스스로 저절로, 스스로는 인위적이지만 저절로는 자연적이죠. 그게 결국 자비심이에요. 평등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 있어서의 공을 이루면 거기에 자비심이 나오고 평등이 나온다는 거죠. 프린트를 보세요. 혹시 교회 벌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 받기 따로 전하는 것. 그건 결국 마음과 마음인데, 불교는 일체법이 다 불교라고 했어요. 금강경에서. 결국은 불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 생각도 없는 것이 불법이라 했거든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법 아닌 것이 없어요. 그 때문에 경전에서 말하는 것 외에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여러 가지 예술이나 스포츠나 그런 분야의 말을 통해서 불교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저는 교회 벌점이 아닌가, 가르침 받기 따로 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뇌과학에 입각해서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뇌과학에서는 이 불안한 마음이나 우울한 마음은 뇌의 상태와 관계가 깊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잘 조절하면은 마음을 잘
잘 자기가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뇌 일부인 편도체에서 일어나고 거기서 증폭한다고 합니다. 이 편도체라고 하는 물질은 뭔가의 공격을 받거나 위기의식을 느낄 때 큰일이 일어났다 라고 준비를 재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도체가 흥분하면은 불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이상이라든가 약간 그 정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편도체에서 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아주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이성을 억제 못합니다. 이성으로서 자기를 억제 못하는 거죠. 그 물질이 과도하게 나오니까 그 조절이 되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 해야 되는데 그 조절하는 그 물질이 결국은 전두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두엽에는 지성이라는 것이 있다 합니다.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또 편도체, 해마 많이 있죠. 지금은 이런 상태다, 안 좋은 상태다 때문에 이런 상태는 이렇게 조절해야 되고 저런 상태는 저렇게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요? 전두엽. 전두엽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전두엽을 우리가 계속 개발시켜야 되거든요. 공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이 잘 활발하게 활성화되면은 이 편도체에서 흥분 상태, 결국 자기 조절을 못하는 그런 감정이 아주 계속 나오는 상태를 억누르지 못해요. 근데 전두엽에서 이성이 활발하게 작용하면은 편도체에서 나오는 그런 흥분 상태의 물질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뇌과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전두엽의 지성,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불교 공부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치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편도체 활동이 아니죠. 그 전두엽의 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편도체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점점 불안하게 됩니다. 결국 우울증이 되고 결국 정신 이상이 되고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요. 요즘 사회적 문제들은 뭐 아동 성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편도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이성이 부족한 거예요. 지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편도체가 위기를 바라고 그것에 의해서 이어가지고 불안한 상태가 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지성이 그거를 갖다가 진압한다는 거죠. 결국은 상대관계예요. 편도체를 누르는 거는 전두엽이고 전두엽을 누르는 거는 편도체예요. 어느 것이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편도체를 누를 수가 있고 전두엽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전두엽이 잘 활발하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편도체의 문제예요. 말뿐이거든. 지식일 뿐이거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역시 전두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밸런스, 그러니까 전두엽하고 편도체하고 각기 있어야 돼요. 전두엽만 있어도 안 됩니다. 또 편도체만 있어도 안 돼요. 같이 조절,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성과 감정의 양쪽 밸런스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뇌과학자는 전두엽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결국 음독이에요. 뇌를 적극적으로, 뇌에서 땀이 나도록 결국 뇌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라는 거죠. 뇌는 나이를 먹을수록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다. 뇌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 가장 잘 활발하게 작용하는 나이가 56이라고 합니다.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이 먹어서 자 기억력이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기억력이 없는 건 자기가 쓰지 않는 거. 가장 알기 쉬운 게 고유명사랍니다. 이름. 저희 배우 이름이 뭐더라?
근데 쟤는 배우라는 걸 알거든요. 보통 명사는 알거든요. 근데 고유명사는 잊어버려요. 왜?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이를 먹어가지고 기억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애버린다 그래요.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그래요. 근데 보통 명사는 기억을 한답니다. 왜? 필요하니까. 근데 보통 명사까지 없어지면 이제 그것도 필요 없는 거라 그래요. 자기한테는. 다른 흥미 있는 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고 그조차 자기는 흥미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잊어버린다고 해요. 또 재밌는 이야기죠. 역시 계속 연구를 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계속 이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내 자신도 이거 그렇구나. 내가 그냥 뭐죠?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던 것이 지식인들의 말들에 의해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를 나태할 게을르게 하지 않고 뇌에 땀을 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우리 독송하는 것. 음독, 계산이라고 그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음독이라는 것은 읽는 겁니다. 책을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것도 천수경 독경하는 것도 그냥 외우는 것도 좋지만 천수경을 보면서 읽는 게 더 좋아요. 우리나라만 그걸 아니죠.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지만 그 종파에 따라서 경전을 보고 독송하는 종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을 때 읽으면서 보는 글을 갖다가 권하고 싶네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번에. 서독, 음독, 그래서 같이 읽는 거예요. 제가 선창하고 후창하는 건 소독이라고, 음독은 자기가 음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 있어서는 이 간경이라 하죠. 경전을 소리내서 읽는다. 옛날에 서당에서 독서 100편 의자연이란 말이 있죠. 책을 읽는데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했어요. 옛날에 서당에는 공자할, 맹자할, 천지현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읽고 외웠죠. 요즘에 저도 외우려 합니다. 읽으면서. 또 계산 같은 거 머리로 자꾸만 써야 됩니다.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풀회전한다고 그래요. 또 그 한편 정보를 보고 듣는 것 갖고는 뇌는 단련되지 않는다 그래요. 소위 말하면 지식입니다. 지식 갖고는 뇌는 단련되지 않는다 그래요. 지식이 아니라 지성이어야 된답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방법서재라는 책에 불안과 후회에서 일생 자기는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남에게 전했고 그걸 자기 걸로 몸과 마음, 자기 일상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생각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으로서 불안과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탈각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근데 관계해보면 이분은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 말해서 알 수 있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아직까지 공부 안 됐구나.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오는 말이 공부 안 된 증거입니다. 어떤 경우에 관해서. 그 때문에 법자라는 게 그거예요. 계속 관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데카르트는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전두엽의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또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결국은 우리도 불교의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그 과학이 발전되지 않아서 이런 용어를 몰랐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전된 시대라서 전도비라는 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스님들은 명상에 의해서 정신을 집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럼 필요 없는 걸 버리고 필요한 것만 자기가 정리해서 하는데 그것이 결국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 사물을 정리하고
어떤 일에 대처를 합니다. 그런 생각, 실천의 습관을 몸에 익히면 편도체에서 일어난 쓸데없는 흥분은 조절이 되고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는다 하죠. 또 불안도 되지 않죠. 그것은 결국 뭐겠어요? 지성이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왜? 편도체 흥분 상태를 조절해 주니까. 그래서 즐거운 하루하루, 즐거운 매일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영국의 철학자 베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거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배워서 알아야 돼요. 배워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이 아니라 지성으로서 승화시켜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 정리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문사수라고 했잖아요. 불교의 철학은 보세요. 20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뇌과학은 불과 100년 전이에요. 아니요, 70년 전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우리 선배들이에요.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정리해서 책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뇌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뇌는 물질이에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신불이라고 불교에서 말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뇌를 사용하는 것은 근본 마음이에요. 마음을 조종하는 건 뇌입니다. 또 뇌는 뭐예요? 손하고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관계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또 실천하고 다시 또 정리하고 계속 반복 학습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경지는 반복 또 반복 또 반복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물에도 신이 있고 불에도 신이 있고 도로에도 신이 있고 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결국 뭐겠어요? 모든 게 저절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또 제가 또 하나 이제 어제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뇌과학자, 인공지능자, 물리학자의 책을 보니까 이 여성인데 아주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이번엔 구로가와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자입니다. 59년생인데 대단합니다. 남성 뇌하고 여성 뇌가 다르다고 해요. 남성 뇌는 공간 인식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뇌의 확장 감각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여성 뇌는 공간 인식력이 낮아가지고 밑에 여성인데 남성이 잘못 썼네요. 여성 뇌의 감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간 인식력이 높은 거는 남성 뇌고 공간 인식력이 낮은 거는 여성 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확장 감각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금붕어, 붕어 두 마리를 어항에 놨는데 이게 일본에서 이것이 실행됐다 그래요. 상당히 인기를 얻었다는데 그 금붕어가 얼굴이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눈이 튀어나오고. 근데 금붕어가 약하답니다. 붕어보다. 근데 그 먹이를 갖다가 자기는 먹으려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수면에 올라가야 먹이를 먹는데 수면에 올라가지 못한대요. 왜? 금붕어가 약한 상태라서. 근데 그 붕어가 그 금붕어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떠받쳐가지고 수면 위로 이렇게 밀어준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도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금붕어는 물을 이루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서 무리를 지어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동료를 갖다가 보호해준다는 그런 본능은 없다. 있을 수 없다, 이거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그 물고기들은 물을 이루고 사는데 확장 감각이 높답니다. 확장 감각은 뭐냐면 확장되어 있는 감각이 전부 다 하나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저 붕어는 나의 일부라고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갖다가 떠받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남성 뇌도 똑같답니다. 여성 뇌는 이거와 다른데요. 그 남성은 공간인식 능력이 뛰어나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하나라고 생각한대요. 여성은 그것이 얕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뭐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걸 이렇게 상대에게 아무렇게 써도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성은 항상 그것이 낮으니까 고맙다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공간인식이 부족하니까, 확장관계가 부족하니까. 그 때문에 가장 알기 쉬운 예는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답니다. 근데 남자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오른손을 다쳤어요.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오른손 못 쓰는데 왼손이 대신 오른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왼손이 오른손에 대해서 또 나한테 감사의 말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바로 남성대의 확장 감각이 높다는 증거랍니다. 여성은 그 인식이 낮으니까 고맙다고 해, 나한테. 너 나한테 사랑한다 해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못하라고 그래. 뭘 사랑을 해. 사랑하는 당연한 건데. 너하고 나하고 하나인데 뭘 사랑한다 얘기를 해. 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들으라는 자체가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얼마나 인식이 부족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일부러 들어야 돼. 이게 뇌과학자가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인식 구조가 다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대승찬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보세요. 서로의 감각이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의 수준이 달라요. 기호가 달라. 그 다음에 여성뇌는 주관이고 남성뇌는 객관이라고 합니다. 베이스가. 여성뇌는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상대의 제안에 섬세하게 공감하는 여성뇌의 성실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더 쉽게 제가 갖고 올라 했는데 그럼 길어지니까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같이 이제 레스토랑을 갔는데 누구는 오렌지 주스를 먹고 누구는 빠르테를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한 여성이 야, 이 집에 주스가 맛있어. 파인애플 주스가 너무 맛있거든. 이렇게 권한다고 그래요. 근데 상대가 나는 싫어. 나는 그냥 빠르테 먹을래. 하면 여자는 화가 난다는 거죠. 네, 지극히 주관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을 갖다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 주관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거죠. 근데 남성녀는 객관. 상대가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남성내의 성실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남성은 상대가 오렌지 주스를 권합니다. 근데 자기는 오렌지 주스가 싫어요. 그러면 자기는 오렌지 주스가 싫으니까 나는 파레트 먹을게 하면 그걸 끝난다 그래요. 근데 여성은 오렌지 주스 먹자. 이 집 진짜 맛있어. 그래서 오렌지 주스 같이 먹으면 괜찮은데 그걸 같이 먹지 않고 다른 거 시키면 승질을 난다 그럽니다.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근데 또 하나 그래 오렌지 주스 맛있다고 나 들었어. 그래 네 말 맞지. 그래 근데 어쩌지 나는 오늘 파레트를 먹고 싶은데 이러면 여성은 지극히 주관적이라 자기에게 자기 의견에 공감을 해주고 상대가 다른 거 먹어도 이해를 해준다 그래요. 섬세하답니다. 그게. 근데 남자는 이 집 주스 맛있어요. 했어요. 근데 그래 주스 맛있어요. 공감해주고
그치만 나 파라테 먹을래 하면은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아예 인정을 해주면 그 객관이죠. 인정을 해버리면 같이 주스를 먹어야 되고, 객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안 하고 주스 싫어, 나 파라테 먹을래, 그것이 남성이 되어 가지는 특징이라고 그래요. 대충 이해되죠? 근데 마지막에 뭐게요? 남자 여자의 성실이라는 게, 주관인 객관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똑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구조, 내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구국적인 객관은 주관도 포용한다는 거죠. 아주 질이 높은 상질의 객관의 소유자는 타인의 주관에도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과계의 남자들은 일견 뇌가 완고하게 보이지만 의외로 이 탈이 많다래요. 그래서 B형 남자가 좋다 하잖아요. 머리가 아주 A형 남자도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이성적인 삶인 것 같지만 결국 남에게 관대하다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아주 지성이란 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분명히 아주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놨다고 생각해서 번역해 왔어요. 이 지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뇌 속에 있답니다. 밖에 뭔가에 촉발되어 뇌 안에 구축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을 낳는 능력이야말로 지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아는 것을 낳는 능력이야말로 지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린 아이가 말한 아주 짧은 말에 인생의 진수를 배우는 일이 있고, 들에 피는 꽃에 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있지만, 또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풍경이 수학적인 의미를 촉발하는 일조차 있다 그래요. 결국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 지성은 자극을 받은 자의 주관 속에 성립되는 것으로 주는 자가 구비한 객관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지성을 가진 자가 객관성의 높은 지식으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도 그 단체, 그 홀로는 지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지식과 지성을 좀 구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성은 알고 있는 것, 아는 것이 상대에게 전달해서 상대까지 알게 해주는 것이 지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지성이 있는 사람은 남을 이해시키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자기 말만 하지 남을 이해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실천을 많이 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가 그걸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만이 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문사수 세 가지 지혜를 얘기하죠.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참 위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달았죠. 왜냐하면 수일, 한문인데 재능과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이 수일이래요. 그러한 지성의 표현이라도 받아들이는 측에 감성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인공지능 또 로봇공학 박사들이 합작으로 로봇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결국 뭐예요? 작년에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 옛날부터 시행됐답니다. 체스하고 장기는 70년도가 이겼대요. 근데 바둑은 안 됐는데 작년에 이제 이긴 거예요. 정해진 거지만 그건 수가. 인간은 이길 수 없답니다.
인공지능이. 왜? 인간은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더라도 인간만은 이길 수 없다고 그래요. 내 공학자들, 인공지능자들이 다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보세요. 인공지능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주관객관이죠. 인공지능자가 인간이 만든 그 구상대로 행해줘야지만이 그것이 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그랬죠. 내가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나를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인간이 만들었지만 결국 인간의 지성이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인간의 지성 지능대로 움직여줘야지만이 결국 뭐예요? 지성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 지성은 주관이다 하지만 객관이 돼요. 객관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지성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저하고 틀린 거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건 이론적으로 물리학자, 과학자, 뇌과학자, 인공지능자의 말에 의해서 제가 증명을 하는 거죠. 저는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 이제는 아 그랬구나. 이런 걸 자꾸만 내가 책을 봐서 전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문에 당신은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의 말은 지적인 발언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 지성을 느낀 측에 바쳐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알아차리니까, 알아들으니까 지성이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자상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청출어람이 돼야지만이 진짜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은 느끼는 측에 성립하는 것. 그렇다면 주관에서 판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의 주관에서. 그죠? 그러니까 상대가 인정해 줘야만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럼 말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홀수, 동물의 말과 같은 의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거죠. 제 생각인데. 말이 지멋대로 야생말이 뛰어놀잖아요. 우리의 말은 책임 없이 막 뛰어놀거든.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뇌과학에서 얘기하는데 40Hz인가 그 거리에서 연파가 서로 토합, 서로 마음이 이렇게 텔레파시하게 통한다는 것이 증명됐대요. 그걸 제가 다시 번역해서 갖다 드릴게요. 근데 그것은 교감이 형성되는, 감흥도교가 되는,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 또 내가 지극히 저 사람을 간절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옛날 그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동차를 들어가지고 차 밑에 깔려있는 아이를 구한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왕양명이라고 명나라 때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속의 적은 격파하기 쉽대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적은 쳐부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최고의 적은 자기예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적을 이기면은 불세출에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서마상이 항상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죠. 스스로 자기를 부릅니다.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남에게 속지 말라. 스스로 부르고 답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한 그 남이라는 것은 자기 표면적인 자기입니다. 자기 업의 자기예요. 진실의 자기가 아니라 거기 뭐겠어요? 교만, 허영, 거짓, 위선, 허용,
그런 것들. 그것이 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 뭐겠어요? 불성이죠. 또 스고라테스도 그대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진짜 그 자신은 무엇이냐? 그대 자신의 진짜 본질의 자신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공부도 결국은 남의 말에 속지 마라. 남의 말도 인정을 해라. 남의 말이 자기하고 틀리다고 해서 남에게 강조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마라. 먼저 공감을 해줘라. 공감해주면서 같이 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그때 따라서 한번 일단 공으로서 상대하고 관계해라. 무아, 나를 없애서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입장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절에 와가지고 전부 다 저를 휘저놓고 갔어요. 전부 까불랑대고 갔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잖아. 전부 무책임한 말하고 갔잖아. 저는 요즘에 느낀 게 있어요. 아, 들어줘야 되겠구나. 며칠 전에도 어느 여성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하고 가더니 다 들어주고 다 해주겠더니 결국은 뭐 안 오더라고요. 큰일 날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아,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답을 줘서는 안 됐는데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건데 또 남성 내 구조는 또 해결을 바란대요. 대화를 하면. 여성 뇌는 공감을 바란답니다. 공감해주면 되는 건데 내가 진짜 이걸 알았으면 들어주기만 했을 텐데 답을 다 냈거든. 답이 너무 부끄러운 답이야. 그러니까 못 오지. 아이고 저 집은 생긴 건 좀 이렇게 빵떡같이 생겼는데 되게 이성적이네. 그러지 않았겠나. 너무 날카롭네. 그래서 안 오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러지 않는데요. 진짜 관대한데 저는. 근데 마지막에 노노에 우리 오상이라는 게 있죠. 인의 애지심.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맨 앞에 서. 이거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헤아릴 서 한번 가야 되는데 동네 그 부산백화점 아니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헤아릴서라는 이탈리아 경양식집이 있어요. 그 헤아릴서입니다. 근데 이 서자는 관용입니다. 용서예요. 논어에 보면 자공이 단지 하나의 말로 일생 걸려 행하는 가치 있는 것은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서, 용서, 헤아린다, 동정심, 배려심.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건 남에게 하지 말라 하래요. 자신이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에게 잘한다기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헤아릴 서입니다. 동정심 배려심이에요. 왜 자기 입장만 생각하냐고 그러죠. 남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의 애지심에서 인. 입으로만 잘 말을 꾸미는 미사여구 쓴 사람에게는 인. 어질 인이 없다는 거죠. 말 아주 이쁘게 하는 사람 치고 어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사물의 근본에 되는 의리를 알고 있죠. 소인은 손의 이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서 보면 이치에 입각하는 사람, 이해관계에 입각하는 사람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눕니다. 나는 이치에 입각하고 싶어요. 돈보다는 이치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저 사람한테 이익이 되겠는가. 돈보다는 먼저 상대를 위해서. 저는 종교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공자도 그것이 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입니다. 예의. 유자가 말했습니다. 예의를 사용할 때 조화를 귀히 여긴다. 그래서 공자가 말했으면 정리하면 예의의 예는 사회의 규범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공손하게 윗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근데 불교를 배우는 사람 치고 깨달으면 그만인데 윗사람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고 스님들이 반말 찍찍 하는 게 참 무식한 겁니다. 사실은 공이라고 하는 것에 걸린 거예요. 그럼 공무입니다. 공을 죽이는 거예요. 공을 제대로 알면은 인의의 지신이 나옵니다. 자비심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말 상대의 말의 진위를 몰라서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표면의 말보다는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뭐겠어요? 많이 공부를 해야죠.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뇌의 구조에 대해서, 내 역할에 대해서. 그럼 많은 관계를 해서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리고 자기가 모르면 뭐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나 지혜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을 한다. 이와 같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그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으면 진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의역한 겁니다. 안다는 걸 안다고 모른다는 걸 모른다고 할 때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라 했어요. 알고 모르는 건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무슨 뜻인데 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데 있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못 미친다. 학문을 좋아하는 자는 학문을 즐기는 자에게는 못 미친다. 즐길 정도 되면 최고죠. 그 학문이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학문이 아니에요. 예술, 스포츠, 운동, 술 마시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모든 것을 즐기는 거. 누구나 취미가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취미가 말 타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전거 타는 걸 될 수 있고 육상이 될 수 있고 등산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독서가 될 수 있고 아니 영화 관람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예요? 무협지 보는 거일 수 있고 텔레비전 보는 거일 수 있고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즐긴다는 겁니다. 그게 다 학문이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통달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믿음이에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행일치하는 믿음의 덕이 없으면 잘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말하고 행동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었죠. 수레하고 수레를 연결하는 그 굴대가 없으면 수레는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는 믿음이 없으면 언행일치가 안 되면 어떤 일도 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행일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언행일치 안 되는 것에 대한 상대에 대한 미안, 겸손, 또 상대에 대한 뭐예요? 고마움, 미안함,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거,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거, 의리, 이치,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걸 근본으로 하고 예법에 따라 행하고 겸손하면서 발언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완성한 이것이야말로 분자라고 했어요. 그때그때 따라서 말할 때, 말해서는 안 될 때, 내가 재밌게 얘기할 때, 또 위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어에서도 인의의 지신 6가지를 제일 중요시 했어요. 이거를 논어의 줄거리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불교의 줄거리는 뭐겠어요? 지혜와 자비, 방편이죠. 딱 3가지예요. 지혜는 뭐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치. 자비는 뭐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 동정심.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방편의 굴대, 연결, 고리. 지혜와 자비심을 연결한.
어떤 그 언어 구사력, 또 뭐예요? 태도, 또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따른 행동, 말,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야지만이 방편을 할 수 있죠. 대승찬도 그런 내용이죠. 아주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30몇 년 해보다 보니까 이 짧은 글 19 속에 세상이 다 들어있어요. 금공과 지마리, 뼈대와 살이, 우리 생명이, 우리 인생이, 우리 생활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